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 자격증을 따는 법에 대해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운동 참 좋아하는데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순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스포츠 지도사가 대체 뭔지, 그리고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지, 시험은 또 어떻게 붙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자격증만 따면 끝이 아닌 지도자로서의 책임까지, 이 모든 걸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스포츠 지도사가 뭘까요? 법에서는 이 직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 같은 곳에서 체육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운동 잘하는 형, 누나가 아니라 공인된 전문가라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더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소년, 노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처럼 특정 대상을 위한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 또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돕고 싶어,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훨씬 더 전문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스포츠 지도사가 어떤 역할인지 감이 좀 오셨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사가 되려면 뭘 해야 하는데 그 여정, 전체 로드맵을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딱 3단계. 아주 명확하죠? 첫째, 필기시험. 머리로 먼저 이론을 통과해야 하고요. 둘째, 실기랑 구술시험. 이건 이제 몸으로 또 말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과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최종 관문, 연수. 이 세 가지 단계는 순서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차례대로 하나씩 클리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만 18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건 가장 첫 번째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실기랑 구술시험에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합격한 해를 기준으로 3년 안에 반드시 마지막 단계인 연수까지 다 맞춰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합격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달력에 표지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관문,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합격 전략을 한번 제대로 짜보겠습니다. 필기 시험은요, 총 7과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 있는 5과목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7개 중에 5개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이게 진짜 첫 번째 전략 싸움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과목 고르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좀 더 스마트하게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암기할 게 너무 많은 한국체육사나 계산이 복잡한 운동역학은 일단 피하는 분들이 많고요. 대신에 내용이 서로 이어지는 과목들을 묶는 거죠.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사회학, 이 세 과목은 서로 개념이 연결되거든요. 같이 공부하면 하나를 공부했는데 두세 개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꿀팁이죠. 자, 그럼 합격 점수는 몇 점일까요?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죠. 필기시험은요, 내가 고른 5과목 평균이 60점은 넘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 60점을 넘겼어도 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나오면 그걸 과락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탈락입니다.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기랑 구술은 더 간단하고 확실해요. 각각 무조건 70점 이상. 둘 다 넘겨야 합격입니다. 와, 정말 힘든 시험의 산을 넘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자격증을 내 손에 딱 쥐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 바로 연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총 90시간짜리 연수입니다. 90시간 동안 뭘 하냐고요? 강의실에 앉아서 이론 수업도 듣고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직접 배우는 이론과 실습이 합쳐진 아주 알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90시간 출석만 채운다고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연수 받는 동안의 태도는 어떤지, 직접 지도 시범을 보일 때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현장 실습 평가는 어땠는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정말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시험 접수는 언제 하는지, 합격자 발표는 어디서 보는지, 연수는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모든 정보는 딱 한 군데, 바로 이 공식 웹사이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연수원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찾아 헤매지 마시고 여기를 즐겨찾기 해두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모든 걸 여기서 직접 처리해야 해요. 자, 드디어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나가 아니라 스포츠 지도사라는 이름의 전문가가 된 거니까요. 그 이름에 따르는 무게와 책임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격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냥 개인의 것이 아니라 스포츠 지도사라는 전체 전문가 그룹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경력이 있다면 자격 자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법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표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따거나 남에게 빌려주는 것 같은 행위는 필수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 없이 바로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선수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의 경우인데 이건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자격이 정지될 수도 혹은 취소될 수도 있는 임의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죠. 이제 여러분은 지식도 있고 국가가 인정한 자격도 갖췄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자격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고 어떻게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인가? 결국 이 자격증은 멋진 트로피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구이니까요.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